그리고 대법원에서 결국에는 재심 판결을 했죠. 재심 판결을 하니까 이제 2011년인가요? 그렇죠. 재심 판결된 게. 그 당시 요즘 피고인의 행위는 공동 피고인 1 양명산으로부터 북한의 지령을 전달받고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고 그에게 진보당 관련 문건을 교부하였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런 행위가 있어요. 행위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 진보당 중앙위원장인 피고인이 이미 지득하고 있던, 이미 알고 있던 진보당 관련 문건을 보고 누설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행위는 그 사실 자체로서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 즉 우리나라의 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간첩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간첩이라는 건 자기만 아는 우리나라의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해서 북한한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보당 문건은 이미 다 알려진, 다 공개적으로 발간해가지고 전국에 알려진 그런 공개 문건이잖아요. 그걸 준 게 무슨 간첩이냐. 이거는 간첩행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무죄다. 2011년에 전원합의체에서 재심 판결로 무죄 확정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조봉암이 간첩으로 유죄를 받았다는 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무죄가 확정됐으니까 조봉암 선생은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서훈을 못 받고 있어요. 독립운동가 서훈이 아까 그렇게 열심히 독립운동하고 상해에서 신의주 감옥에서 손가락이 몇 개가 잘라지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서훈을 못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간첩죄로 유죄를 받고 사형당했기 때문에 서훈을 못 받았어. 근데 이게 풀렸잖아. 그러면 서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뭘 해야 되고 대한민국 최고 높은 건 대한민국장이고 그 다음이 대통령장입니다. 참고로 몽양 여운형 선생은 2번을 받았죠. 처음에 대통령장 받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는 그날 2월 24일 퇴임하는 날 바로 도장 찍어갖고 대한민국장으로 올려줬어요. 그래서 몽양 여운형 선생은 그 대한민국장으로 서훈이 바뀌었어요. 최고 훈장을 받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신경 써줄 거야 사실은. 노무현 아니었으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노무현이니까 자기가 마지막으로 안고 가겠다 이러고 딱 도장 찍어버린 거지. 근데 죽사는 아직도 서훈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조봉암 처형 다음에 바로 4.19 혁명이 일어났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역사의 픽션 같은 거지만 누가 이런 걸로 소설 써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그래서 만약에 조봉암이 살았다면, 안 돌아가셨으면 4.19 이후에 민주당과 진보당의 구도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당은 없어졌고 진보당이 살아남아 부활해서 민주당이 여당, 진보당이 야당 뭐 이런 구도가 됐을 수 있죠. 그리고 민주당 내 신구파 갈등도 전혀 다른 양상으로, 민주당의 신구파 갈등은 그냥 자리 싸움이었거든요. 그리고 서로의 근데 그거와는 전혀 다른 정책 대결로 갔을 수도 있고, 4.19 주역인 학생들의 지지를 받는 죽산이 혁명세, 4.19 혁명을 학생들이 했기 때문에 얘들이 바로 집권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혁명 세력을 대비해서 정치적 대안으로 부상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이 죽산이었고, 사실 죽산이 59년에 사형당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서 4.19의 도화선이 된 측면도 있거든요. 그 당시 대학생들 뭐 이런 거 보면. 그래서 5.16 쿠데타 명분에도 일정한 영향, 왜냐면 죽산이 살아갖고 활동하고 있었으면 5.16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민주적 대안이 2개나 있는데 갑자기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정권 잡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진보 보수 여야 구도화에서 또 대만 같은 중소기업 위주야, 또 대기업 너무 몰아주는 정책이 아니라 좀 고르게 잘 사는 그런 어떤 근대화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안 돌아가셨으면. 그러니까 집행만 안 했어도, 집행 안 하고 그냥 두기만 했어도, 근데 집행을 해버렸죠, 이승만이. 서훈 논란, 그래서 이 서훈이 어떻게 되냐면 무죄가 선고가 되니까 직후에 당연히 조호정 여사 그때 살아계셨잖아요. 조호정 여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유족들이 바로 서훈 신청을 하죠. 그러면 무죄됐으니까 다시 서훈 해줘라. 그랬더니 보훈처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친일 흔적을 갖고 나옵니다. 야, 죽산이 옛날에 일제시대 말에 친일을 냈어. 그러니까 서훈이 안 돼. 라면서 뜬금없이 그런 걸 무슨 이렇게 신문에, 매일신문이라고 그 당시에 완전 친일파 신문. 태평양 전쟁 하면서 엄청나게 전 국민을 동원하던 시대잖아요. 그때 그 친일파 신문에서 조봉암이라는 이름으로 뭐 1원인가 아마 이건 돈을, 그 당시 1원은 좀 큰 돈이긴 합니다. 지금 1원 아닙니다. 어쨌든 그 성금을 냈다라는 뭐가 나온 거예요. 기사가. 단신 기사 같은 게 조그만 게.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죽산도 친일했다. 그러니까 서훈 못한다. 1940년 이게 태평양 전쟁이 막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럴 때죠. 매일신보가 인천부 본정 내외 미국 뭐 정미소 같은 거 했다 그랬잖아요. 미국 직수입 성관사에 조봉암 방원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고를 냈고, 아마 이 광고는 뭐 일본군 열심히 싸워라 뭐 이런 거 응원하는 광고 이런 걸 거예요. 뭐 그런 거 냈다는 거고. 그 다음에 1941년 12월에 매일신보, 이것도 역시 친일파 신문입니다. 인천 서경정에 사는 조봉암 씨는 휴일연금 장병 1호금으로 150원을 냈다. 150원이네요. 근데 150원도 큰 돈이었어요. 적은 돈 아니에요. 냈다라고 신문에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봐라. 조봉암도 친일했으니까 안 된다라고 이 기록을. 근데 이걸 문제 삼으면 몽양 여운형 선생도 그렇고 이 당시에 국내에 있는 사람 중에 이런 기록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이게 그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국내에 있는 사람 중에 이름 좀 있는 사람은 다들 거의 다 일제가 조작하다시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 근데 이걸 문제 삼아갖고 서훈을 안 한 거야. 2011년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2011년 이명박이었죠.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정부에서 조봉암 서훈하고 싶었겠어요? 뭐 그런 것도 있었겠죠. 아마 정권 눈치 봤겠죠. 서훈 위원들이. 그래서 유족들은 아니 죽선이 살았다는 주소도 틀리고 서경정 안 살았다는 거야. 성관사라는 업체, 그 업체에 소유한 적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자꾸 이런 걸로 트집 잡으니까, 왜냐면 서훈 요청만 하면 자꾸 이런 게 이슈가 되니까 오히려 죽산 선생에게 누가 된다는 거지. 자꾸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루머가 도니. 그래서 차라리 그럼 더 이상 서훈 요청 안 하겠다. 됐어. 안 해. 서훈 요청을 그냥 안 하죠. 그 이후로는 안 하고 뭐 최근에 하시나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안 하시는 걸로. 그래서 박태균 교수라고 죽산 진보당 연구, 죽산 조봉암을 초창기에 연구했던 지금 서울대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인데, 박태균 교수는 죽산이 전향했다면 일제시대에 죽산이 만약에 일제시대에 전향했다면 선전으로 이용됐을 것이 분명한데도 그가 친일 성명이나 반공산주의를 천명한 단편적인 기록조차 발견할 수 없다. 일제시대에는. 그러니까 반공으로 전향한 거는 해방 이후의 일이고 박헌영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된 거고, 일제시대에는 전향 성명을 내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죽산은 되게 거물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만약에 전향을 했다면 일제가 그걸 그냥 뒀을 리가 없다는 거지. 엄청나게 막 여기 대서특필을 해가지고 막 기록이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그런 게 하나 없고 요런 정도에만 남아있다는 건, 이거는 친일파들이 얼마든지 그 일본 총독부가 조작해가지고 넣은 걸 수 있고, 전혀 사실관계도 그때 살았던 주소나 업체명도 안 맞고 사실관계도 안 맞는데 이런 기록 몇 개 나왔다고 서훈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그 다음에 또 박근혜 정부였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딱 그 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법부가 판단을 했지만 시기가 안 좋았던 거지. 차라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였던 거, 문재인 정부 때 재심 판결이 났으면 아마 무난하게 서훈이 됐을 거예요. 근데 박근혜 정부 딱 중간 지점에 서훈이 재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정부가 이걸 해주고 싶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정부가 뽑은 교수들이 그 서훈심사위원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교수들 입장에서는 정권 눈치 봐요. 자기 뽑아준 게 청와대인데.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그 핑계거리 하나 찾아갖고 아이고 요런 게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됐다. 탈락. 이렇게 해버린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최근에 또 그래서 이제 조봉암이 다시 요즘, 왜냐면 이 농지개혁에 기여한 게 다시 이슈가 되고 뭐 그 당시 농지개혁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결정적 국면이었다. 이렇게 연설을 하고 죽산이 다시 막 조명을 받으면서 이거 다시 서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슬슬 생기니까 조선일보가 또 쐐기를 딱 박죠. 그러면서 소련 측 외교문서를 보니까 야, 죽산이 김일성의 사주를 받은 게 맞대 라고 하는 또 문서를 갖고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1968년에 소련 공산당 내각 부의장이 김일성 왔다 갔다 했잖아요. 소련. 나는 얘기가 이제 소련 측 기록이 나온 거지. 해방 그 소련 막 무너지고 나서 뭐냐면 그는 우리에게 해당 임무를 달라고 했다. 김일성이 하는 말이에요. 그는 조봉암이고 우리는 정치국에서 이 편지를 토론했고 다른 동지들을 통하여 그에게 연결체가 될 수 있는 합법 정당을 설립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니까 이제 진보당을 만들려고 한 거 자기가 지시했다는 거야. 김일성이 지시해서 진보당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조봉암은 이승만에 맞서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우리의 조언을 부탁했다. 그러면서 대선 한두 달 지나서 어쩌면 그 이전에 미국은 우리가 조봉암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돈을 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양명산을 통해서 돈 준 거를 이렇게 소련 내각 부의장하고 김일성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요게 이제 기사가 되면서 거 봐라. 죽산은 역시 소련 김일성 북한으로부터 사주를 받을 간첩이었다라고 조선일보가 또 이제 공격하는 기사를 낸 거죠. 이 소련 측 자료를 가지고. 근데 아까 말한 그 박태균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학자라고 요즘 현존하는 가장 잘 나가시는 역사학자인데, 박태균 교수는 김일성은 원래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과장하고, 알잖아요. 김일성 아시죠? 그 수류탄 이렇게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고, 알죠? 이게 솔잎 타고 강 건너고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 양반이 하는 말을 뭘 믿냐 이거야. 김일성은 원래 자기를 엄청나게 과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 가가지고도 툭하면 그렇게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명산을 만난 건 맞아요. 양명산한테 돈을 준 건 맞지만 양명산이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걸 죽산이 몰랐다는 거지. 죽산은 일관되게 재판에서 그렇게 진술하고, 나는 그 사람이 북한에서 돈 받는 사람인지 몰랐다. 그냥 그 사람은 북한, 중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번 돈이 여기서 올 수도 있고 저기서 올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독립운동 시절부터 같이 알고 지내는 사업가였고, 그래서 독립운동 때부터 쭉 후원을 받았고 이번에 또 정치하면서 같이 후원을 받은 건데 거기에 그런 돈이 껴있는 줄 어떻게 알았냐. 이게 이제 죽산의 해명인 거죠. 근데 이제 양명산이 아마 김일성한테 돈을 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 수 있죠.
김일성마저도 속였을 수 있지. 양명산 입장에서는 김일성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죽산이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양쪽한테 이중 플레이를 하면서 돈을 양쪽으로부터 이렇게 뜯어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주대환 선생 같은 분은 6.25 전쟁 때 서울 함락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던 죽산은 국회 기밀 문서들을 들고 남으로 내려와서 미군정 시절에도 조봉암과 미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봤을 때 죽산은 오히려 미국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간첩이었으면 6.25 때 그냥 북한에 붙었겠죠. 그때 초기에는 북한이 막 파죽지세로 이겼잖아요. 그때 그냥 북한이랑 붙으면 북한에서 부수상도 하고 잘 나갔을 텐데 왜 남한으로 내려와서 목숨 걸고 국회 기밀 문서까지 챙겨갖고 우리가 재헌의회 기록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유는 죽산이 그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승만은 그냥 도망갔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죽산이 그나마 재헌의회 기록들을 챙겨가지고 그걸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헌의회 기록을 보고 아 우리나라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죽산이 만약에 간첩이었으면 그런 위험한 짓을 왜 합니까? 빨리 도망치기 바쁜데.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봐도 미국도 죽산을 굉장히 아끼고 어쨌든 보호해 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이렇게 김일성한테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정치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비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죽산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어지는 논란까지 죽산 선생의 일생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